다음 페이지. 이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뭐 아름다운 여성은 이것도 그 시대의 다수결로 정해진다. 아름답지 못한 여성보다 적어도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인제 이 사회성에서 벌어지는 그런 인제 이분법의 이치를 애호가 인제 생각하니까 인제 여성이나 남성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여성 안에서도 외모가 뛰어난 사람과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제가 뭐예요? 전체적인 주제가 지금 선과 악,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애호가 지금 고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인제 확장시켜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거 토 안 달았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지금 요 문장에서 "아름다운 여성은 아름답지 못한 여성보다 적어도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해 버리고 끝냈으면 벌써 여성 단체에서 막 난리가 나겠죠. 이 언론 플레이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으로 100 마디 했으면 자기한테 유리한 한 마디를 취하고 자기한테 불리할 것 같은 뭐 두세 마디를 취해 가지고 막 상대를 공격해. 전체적인 맥락은 그게 아닌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삐뚤어진 진리 세상이라고 말하는 지금 이 언론 플레이 SNS 세상,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여기 괄호 친 거를 생략해 버리고 이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남녀 차별, 여성 평등, 여성 비하, 미투, 제가 이런 거 엄청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잘못된 이분법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끄달리기 시작하면 본질은 볼 생각 안 하고 그저 싸우기 바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 시대의 다수결로 정해진 이 토를 안 달았으면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이것도 오해 소지가 많죠. 다수결로 정해졌다고 남녀 차별이 생기나? 다수결로 정했다고 이쁜 여자가 결혼하기 편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얘 신고해야겠네.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도 지금 거기에 빠져 있는 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게 다 여러분들을 조정하기 위한 작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남녀 평등이 있었고 언제부터 남녀 차별이 있었어요. 시대적으로 지나와 보니까 전체적으로 남녀 평등에 있어서 바라보니 여성이 너무 폄하가 되고 평등적으로 봤을 땐 '안 좋았다.' 이런 얘기가 뭐 조선 시대를 생각해 보면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나와서 보니까 그랬다고 판단할 수 있어도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순리적으로 보면요, 그게 굳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인제 이런 얘기만 하고서 넘어가면 또 어떻게 돼? '아 저 사람 남녀차별주의자네.' 이러고 넘어가겠죠. 저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누구보다도 남녀평등주의자예요. 그 누구보다도. 예를 들어서 남자한테 진짜 아직도 이러고 싸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 군대 가. 내가 애 낳을 테니까." 이런. 여자분들은 "내가 군대 갈 테니까 네가 애 낳아 보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치한, 그 말이 돼요, 여러분 지금 그게? 생물학적 특성은 생물학적 특성대로 이해를 하고 여자분들이 실제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성향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만약에 1만 명의 여성분들을 근본에 들어가서 진짜 그 여자분들의 심정 안으로 들어가서 "결혼 잘해서 살림 잘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진정하게 탁 하고 물어봤을 때 "나는 아닌데요. 나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내가 아이를 내가 키우는 남성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남자한테 의지할 필요도 없고 결혼을 잘 가야 된다고 하는 표현 자체는 정말 여성 혐오적인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짜 마음이 동해서 얘기할 수 있는 여성분들이 도대체 몇만 명이나 될까? 우리 5천만 명 절반 2,500만 명의 여성분들 중에서. 스스로 진짜로 질문해 보란 거예요. 자기도 사회성의 발현이 이미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건 그분들 자체도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물학적 특징은 생물학적 특징대로 받아들이고 살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극복할 문제지 서로 반목하고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것에 포인트를 두고 지금 남녀가 싸워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서양 과학, 물질 문명은 자꾸 우리 보고 싸우라고 손짓하고 있는 꼴. 거기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 이 글만 보고도 고속감이지 않나.
글쓴이의 의도와 본질이 중요하지 않는 세상이죠, 지금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본질은 없고 충돌하고 반목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여러분들이 우주적 시선에서 누가 과연 선하게 판단을 할 거며 누가 남녀 평등을 논할 거냔 말이에요. 이미 깨진 진리의 세상, 깨진 육방세계인데 그걸 누가 판단하냔 말이에요. 정인이 사망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정인이 사망 사건을 가지고 사형 판결이 나왔는데 제가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인간의 정인이를 죽인 인간들의 죄값 죄의 무게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 가해자 범죄자의 그 가해자 범죄자가 사형 또는 무기형을 받았대요. 무기형을 받았대. 그 소식이 접해지니까 법정 밖에 서 있었던 피켓을 들고 있었던 여자분들이 환호를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더라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범죄자가 무기징역을 맞았다고 막 기뻐 날뛰면서 눈물을 막 흘려.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내볼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심각해요. 이거 심각해. 선과 악을 누가 판단할 것이며 물론 사회적으로 피해자가 있을 때 충분한 보상을 해야 되고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저도 100% 1000% 1000% 동의해요. 하지만 거기서 상실된 인간성을 보자는 거예요. 인간성. 박수치고 환호할 일이 따로 있지 그것에 대해서 박수치고 환호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제가 이런 예민한 문제 갖고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지금 이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취해 있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세상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취해 있어. 세월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금기돼야 될 문제? 천만의 말씀. 시작부터 잘못됐죠. 세월호가 조작돼 있을 수도 있고 물론 그 생때 같은 아이들의 생명은요, 여러분 그거 엄청 소중한 거죠. 그거는 저는 지금 그 심정으로 지금 순식간에 또 들어가서 말문이 막혔는데 그 아이들을 죽인 사람들은요. 그 아이들을 죽인 사람들은 여러분이 벌 안 해도 이미 엄청 벌 받을 것이고 그 사람들 이 윤회 시스템 안에서 천벌에 천벌을 받을 거예요. 그건 당연히 받을 거고 사회적으로 얼만큼 그 지탄을 받고 그죠? 매장당해도 싸죠. 매장당해도 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세월호 사건을 이용하는 것이 누구고 끄달리는 것이 누군지 정확히 보자는 거예요.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끄달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피해자를 감싸 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대변해 주는 것은 좋으나 그것을 계속 끄달리면서 본질을 보지 않고 여기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질질질질질질 끌려가고 있는 꼴. 정작 피해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노란 리본 달고 지금 정치 성향을 내보내면서 계속 광화문 나가 가지고 세월호 세월호 거리면서 데모하고 있는 게 제정신이냔 말이에요 지금. 언제적이를. 피해자들은 지금 가만히 있는데 정작 생때 같은 아이들은 지금 죽어 없어졌는데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용하는 자와 끄달리는 자 피해자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용하면서 또 그냥 쫓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여기에 지금 진실이 어딨어요 여러분. 이 세월호 사건의 진실이 어딨냔 말이야. 정인이 사건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이용하는 그 이슈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끄달리고 있다는 이 사실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니까 정치적인 성향까지 더해져서 어떻게 돼? 더 싸우게 되죠. 본질은 보지 않고. 상황이 이러한데 화해와 이해와 화해의 힘이 발현될까요?
절대 못 되죠.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데 여기 어디 이해가 있고 화해가 있어요. 여기 뭐 중재회의가 열려 가지고 10 년이 흐른다 그래서 중재가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절대 안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신임을 알고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을 해서 그렇게 이분법 가지고 장난하고 있는 저들과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중재, 진정으로 무력으로 중재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쓴소리까지 해가면서. 요 두 번째 걸 볼게요. 우리들이 평상시 입버릇처럼 좋은 것 나쁜 것이라고 분별하는 본질이라고 하는 건 생존에 유리한 것이다. 애호스럽죠. 결국에는 살아남는 데 유리한 것이고 생존에 불리한 것은 죽음과 연결되므로 나쁜 것이다. 그죠? 가령 기운 없어 보이면 왜 좋지 않다고 말할까? 이런 것까지 연결되는 거죠. 살아남는 데 유리한 것, 죽음과 연결되는 건 불리한 것. 그러면서 이분법이 생기고 갑자기 내가 유리한 쪽으로 무언가를 끌고 가게 만들죠. 그러면 좋은 것, 나쁜 것이 생기는 거야. 그죠? 세월호 사건, 정인이 사건을 이용하는 것이 나의 정치 생명에 좋으니까 그저 방관하고 냅둬. 아, 너네 한 이거 가지고는 20년 더 싸워야 돼. 남녀 차별, 남자, 여자, 가족이 해체되어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인이 그 아이, 그 소중한 생명, 그것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싸우고 있는 것의 본질이야. 자, 무기징역 받았지. 너희들 환호해. 더 싸워가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본질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이 생존성에 연관된다는 거예요. 죽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감에서 온다는 거예요. 지금 애호가 말하는 것은. 그죠. 좋은 것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철저하게 우주적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서 끄달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예를 들어가면서도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에오도 그것에 벗어나지 못하는 핵심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은. 그 아주 전곡을 찌른 거예요. 에어도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뉴스를 뭐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이렇게 보이는 일을 얼마나 갑갑해 했을 거예요. 본질은 그것에 있지 않은데 사람들이 싸우는 꼴을 보면 '아 저것이 아닌데. 저 인간성 상실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누구를 벌하지? 선악은 뭐지? 누가 선악을 판단해서 사람을 벌한 것이지?' 이런 걸 본 거예요 에오도. 자 요 부분도 있어요 요 부분. 이제 현대 사회를 생각해 보면 타인의 생존에 유리한 것을 만들어내는 광인은 사회에서 받아들인다. 그러나 누군가의 생존에 공헌하지 않는 광인은 유폐되거나 혹은 죽어도 방치된다. 이 말은 에오가 본인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제가 보통 얘기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 낯설다고 표현하죠, 저는. 공부라든가 깨달음이나 어떤 말들이 낯설고 아프면 일단 외면해요. 외면해. 외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 생존에 직결되면 약간 아픈 소리, 저 미친놈이 하는 소리 같은데도 내 생존에 직결되면 그때는 뭐예요? 들려요, 그 얘기가.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요, 그걸. 근데 대놓고 못 받아들이죠. 대놓고. 이거 왜냐면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그런데 이 생존에 공헌하지 않는 광인은 유폐되거나 죽어 떨어져도 방치된다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에어가 보니 이 말도 맞아요. 이 말이. 자, 분명히 이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그것에 열광하는 것은 자기가 먹고 사는데 유리함이 있을 때 가능하다. 자기가 심지어 생각해요. 아, 저거는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건데
나 먹고 사는데 유리하고 나 먹고 사는데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사람이란 것이. 그것을 거부하는 힘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죠. 역으로 분명히 도움되는 이치인데 분명히 저 이치라고 하는 것, 저 작용이라고 하는 것, 저 사회성이라고 하는 건 도움이 그 이치인데 이치적으로 맞는 것인데 낯설고 모르고 익숙하지 않다는 그런 이유로 공포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죠, 우리가. 익숙한 것에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뭔가 낯선 것에 대한 거부감을 일단 갖고 있고 제가 그래서 그 안티들의 삐뚤어진 심정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좀 드렸잖아요. 그냥 낯설면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맞는 이치인 것 같은데도 그냥 외면해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이 말이에요, 이 말. 타인의 생존에 유리한 것을 만들어내는 광의는 사회에서 받아들이는데 그게 옳은 말이든 일단 그른 말이든 나에게 유리하면 받아들이는데 이 생존에 공헌하지 않으면 광인은 유폐되거나 죽어서도 방치된다. 그게 옳은 가르침이든 그른 가르침이든 그게 사회성의 선악에 관련된 것에 직결돼 있다고 하는 거죠. 자, 4 번. 인간은 조용한 상태, 사물의 정지, 불황성 상태, 병든 것 이런 것들 죠. 그것들을 보면 최후에 다가올 죽음을 연상해 버린다. 실제로 그것들은 죽음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 현상이 요 현상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달아서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내가 죽는 데 영향도 없고 그냥 그저 모습일 뿐이었고 그냥 이치로서 존재하는 건데 뭔가 불편스러우면 병과 죽음하고 연관시키면서 갑자기 내가 없어질 것에 어떤 공포감에 휩싸여 버린다는 소리예요. 익숙 4 번. 익숙함에서 오는 안정감이란 그 속의 쳇바퀴를 돌아도 안정감이라고 느끼게 해서 우주적 에너지를 생산하는 노예로서의 자질을 끊임없이 확신하게 만들어 준다. 애호스럽게 제가 표현해 본 거예요. 신이 하는 일이랄까? 모든 것이 고요하고 정지하고 병들어가는 것에는 공포감을 느낀다. 그것은 생산 활동을 안 하는 상태, 즉 노예로서의 비활성 상태이기 때문에 공포심을 가지게 한다. 이거 가지게 한다예요. 오타. 이 또한 신이 하는 일이랄까. 생의 집착과 오해는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과도한 공포나 이후 세상에 대한 과한 망상들은 없애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렇게 써 놓은 거는 애호스럽게 표현하면서 '신이 하는 일이랄까? 이 또한 신이 하는 일이랄까?' 하고 약간 이분법적으로 양립되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양립되게. 이 애호도 운동성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천부경 이치로 봐도 일석삼극 무진본 자체가 일적십거 하는 게 운동성의 표현이라고 이치적으로도 맞다고 했죠. 그런데 이 운동성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 조용한 상태, 사물의 정지, 불활성 상태 이런 것만 보면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것만 보면 뭔가 정지돼 있네. 뭔가 멈췄네. 움직이지 않네. 이런 거. 그러면 죽음하고 바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란 게 그래요, 실제로. 운동성이 멈춰 버리면 그런 공포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실질적으로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연상해 버린다는 거죠. 멈춤에 대한 공포심으로. 제가 영혼 백신에서 신도 먹고 살고 백도 먹고 살고 혼도 먹고 살고 영도 먹고 산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조용한 상태, 정지 상태, 불황성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운동성을 잊게 만들어서 운동성이 없으면 환이 안 돌아가고 무언가 정지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작용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신이 먹을 게 없어지고 백이 먹을 게 없어지고 혼이 먹을 게 없어지고 영이 먹을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농사꾼이 일을 안 하니까 작물이 안 크니까 내가 먹을 게 없다는 소리 이런 이치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익숙함에서 오는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쳇바퀴 돌고 있는 우리가 우주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몸을 안 돌리는 것은 정지해 돼 버리는 거죠. 우주적 에너지를 생산하는 노예로서의 자질이 끊임없이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 거지. 신이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얘들아 너희들은 계속 사고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언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돼." 이런 시스템이 우리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평생을 살려고 애쓴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생존 욕구 때문에 뭐라도 해서 먹고 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운동성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신이 봤을 때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신이 먹고 살 양식은 뭐예요? 우리 인간들의 운동성, 생각, 사상, 철학, 영, 혼의 작용, 백의 작용, 신의 실질적인 운동성 이런 것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신이 하는 일이랄까?'라고 이렇게 써 놓은 거죠. 모든 것이 고요하고 정지하고 병들어가는 것에 대한 공포감을 그래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상태가 비활성 상태가 딱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예로서의 근성을 포기하는 상태죠. 신이 봤을 때는 큰일 난 거야. 비상상태 선포해요. 그래서 신들이 모여 갖고 뭐 해요? 회의해요. "얘들아 지구별에 한반도 가니까 저기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흉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쟤네들 좀 위험해. 쟤네 진짜 깨달을 것 같은데? 쟤네 사고를 정지할 것 같고 생산 활동을 정지할 것 같아. 물을 알아버리면 큰일 나는데. 쟤네 생산 활동 거부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조차도. 우주신은 실제 그래요 여러분. 우주신은 실제 그래. 그 또한 신이 하는 일이랄까? 그죠? 그 신이 하는 일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동무들을 찾는 것이고 궁을 연구를 통해서 그쪽 근원으로 갖는 것이고 무하고 만나는 것이고 존재의 이유를 아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존하는 이유를 아는 것이에요. 무심을 알아서 무력을 발휘하는 것. 무력이 생기면 죽음에 대한 과도한 공포나 이호 세상에 대한 그 과한 망상 같은 게 없어지죠. 제가 그랬잖아요. 죽을 때 하는 생각으로 태어나고 업은 가져간다. 망상을 망상대로 많이 갖고 있을수록 죽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망상의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네 번째가 신은 그것을 먹고 산다. 신은 우리의 망상을 먹고 산다. 물질 세상의 활동도 비활성 상태가 되면 신은 두려워하고 정신적인 무주 세상의 활동도 정지 상태가 되는 것을 신은 두려워한다. 그것이 생존 욕구, 에오가 말하는 살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는 운동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오가. 이것 자체는 우주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정확한 얘기예요. 굉장히. 하지만 우리는 그 관점을 벗어나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